나는 왜 자꾸 내 탓을 할까? 허규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단독 첫 에세이. 지치지 않고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우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나를 이해하며 받아들여 삶이라는 마라톤을 즐겁게 달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1.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파트 2. MBTI만으로 나를 말할 수 없어서. 파트 3. 사회생활은 두 번째 자아가 해요. 파트 4.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더니. 자신이 ADHD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내원한다. 주의력 결핍에 의한 과잉 행동 장애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주로 아동기에 발견되는 질환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산만하고 활동적이지만 또래보다 유난히 산만하거나 주의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넘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성이 지나쳐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ADHD로 진단한다. 주의 집중력은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목표가 명확할 때 높아진다. 실수를 없애기 위한 집중력 훈련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표는 동기가 유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기 힘들고 실수가 곧 실패가 되기에 집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때문에 주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힘든 일에서도 좋아하는 점을 찾거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ADHD라면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며 왜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내담자들을 자주 만난다. 그러나 우울함이나 불안 등의 이유로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다친 근육을 재활하듯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것이 먼저다. 요즘 당신의 일상은 어떠한가? 머리와 마음이 소란하지는 않은지 심신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자. 다른 사람의 잘못도 본인 잘못인 것만 같아 위축될 때는 자신이 원만하게 처리한 업무만을 생각하며 그날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사히 하루를 잘 마무리한 스스로를 칭찬해보자. 요즘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드물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 그리고 사물 등에 대하여 느끼고 일어나는 마음 상태다.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을 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용어가 있다. 감정을 나타낼 말이 없다 정도의 뜻인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놀이공원 데이트를 감정 표현 불능증에 빗대어보자. 평범한 사람은 놀이기구를 탄 후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면 내가 좋은 사람과 놀이기구를 타고 들뜨고 흥분되는구나로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 표현 불능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혹시 심장이 이상이 생겼나? 하는 식으로 엉뚱한 의심을 하게 된다. 자신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어딘가 아픈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기보다는 감정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신체 감각에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 증상의 특징이다. 놀이기구를 탄 후 가슴이 뛰는 것을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것처럼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인 측면이 배제된 채 사실에만 근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명확하게 알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남보다
다소 무딘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알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감정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찾아보고 이름을 붙이는 훈련을 해보자. 감정의 종류를 검색해보거나 감정의 바퀴 혹은 무드미터, 즉 매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내가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감정을 알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표현하는 데 힘이 든다면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시도해보자. 그것도 어렵다면 반려동물이나 인형에게 표현하는 것도 좋다. 내가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가끔은 우울하다. 우울감이 심할 때는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가벼운 우울감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면 이따금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감기로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우울의 늪에 갇혀 벗어날 수 없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마음의 감기를 치료해야 한다. 저절로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방치한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 더 크고 고통스러운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개인마다 증상은 다 다르다. 보통 감정을 날씨에, 기분은 계절이나 기후에 비유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는 것이 날씨다. 같은 날에도 맑은 하늘과 사납고 느린 하늘이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 감정도 날씨처럼 쉽게 움직인다. 이에 비해 계절은 대체적인 특성이 있다. 겨울을 예로 들면 어쩌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이 있긴 하지만 겨울은 전반적으로 춥고 건조하며 매서운 칼바람이 분다. 기분도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감과 우울증에서의 우울을 날씨와 계절의 차이에 빗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울증을 떠올리며 기분이 우울한 것에 대한 의미를 두기가 쉽지만 우울할 만한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우울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우울증은 흔히 느끼는 우울한 기분 외에 다양한 진단 기준이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하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유형은 주요 우울 장애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한 기분으로 지내거나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하는 것이 핵심 증상이다. 또한 체중, 식욕, 수면에 변화가 생기며 피로감과 무력감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저하된다. 약 3에서 5% 정도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며 여성이 더 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다. 단순하고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는 애써 환기할 수 있지만 지속되어 온 기분을 쉽게 바꾸긴 어렵다. 더구나 기분 장애로 진단한 기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미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 상태인지라 더더욱 어렵다. 기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분의 변화를 이해하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힘이 든다고 느낄 때 병원을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필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와 같은 변화들이 나타난 것으로 오인하지만 실제 순서는 그 반대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의지나 노력으로 이겨내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 생활을 늘 성실하게 해온 수연 씨는 관리자가 되었다. 기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직원들 앞에서 공지사항을 말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 떠올라 얼굴이 어두워졌다. 수연 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공연히 얼굴이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졌다.
불안감이 찾아와 긴장하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이 예민해진다.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 혈압이 상승하고 동공이 확대되며 땀이 흐르고 살갗의 털이 곤두선다. 인구 25% 정도가 종종 불안장애를 겪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겪는다고 한다. 이러한 불안장애의 치료법으로 널리 쓰이는 심리요법이 역설의도 (Paradoxical Intention) 기법이다. 이는 지옥과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인간 존엄의 승리를 보여준 자전적 체험수기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개발했다. 역설의도 기법은 환자가 두려워하는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하도록 자극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환자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결하여 극복하도록 하는 원리다. 첫 번째 역설 심리치료에 고무된 빅터 프랭클은 이 기법을 의도적 역설이라 이름 짓고 불면증이나 불안증 환자 등에게도 적용했다. 불면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절대로 잠을 자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환자들은 의사인 프랭클의 말대로 잠을 자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깨어 있으려 하니 도리어 잠을 잘 수 없었다. 환자에게 증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한 다음 오히려 증상을 강화시키는 행동을 하도록 하면 증상은 확실히 가벼워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나는 지금은 강연이나 방송을 익숙하게 소화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를 읽다가 떨려서 끝까지 읽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친구들이 놀리는 모습은 공포로 자리 잡았고 그 후에도 떨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정신과 의사가 되어 수련을 받으면서도 많이 떨었다. 그런데 진료를 하며 내담자에게 떨어도 된다는 조언을 하면서 스스로 많이 나아졌다. 간절히 멈추고 싶지만 멈춰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걱정, 실수, 눈물 등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전과 다르게 있는 힘껏 걱정도 하고 실수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자. 분명 변하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의 행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긴장해서 떨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러주었다.